네, 안녕하세요. 간헐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여기 떠 있는 그 영상 제가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따님이신데 수술을 하고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우리 엄마도 지켜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도 모셔오셔서 제가 수술을 해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면 눈꺼풀 처짐, 윗눈꺼풀 처짐이 있고 여기 부분에 이제 짓무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 계획도 잡았는데요. 이마가 또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교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눈 밑에 이렇게 눈물고랑이 있고 여기 지방 주머니는 약간 불룩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은 아마 애교가 젊었을 때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보면 애교살이 처짐으로 인해서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중안면부가 좀 밋밋해진 거. 특히나 얼굴살이 빠져가는 부분이 이제 중안면의 앞볼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좀 심해서 이제 여기는 꺼져가고 그리고 피부 처짐 때문에 팔자주름이 좀 더 심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있는 처짐 때문에 약간 불독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얼굴의 윤곽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관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뼈 수술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뼈가 자란 게 아니라 피부 처짐에 의해서 네모나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이제 인상 써서 생기는 이런 인상 쓰는 주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가로 주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콧잔등이나 이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눈처짐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마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주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볼 때 코가 약간 이렇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안티에이징 부분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코가 나이가 들수록 인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코 자체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마기 할멈 코를 그리잖아요. 마기 할머니 코를 이렇게 그리는 거가 실제 할머니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을 할 때 코 수술까지 같이 해주면 이런 부분만 이렇게 짧은 느낌으로 교정을 해줘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눈성형으로 상안검, 하안검, 거상으로는 이마거상, 그다음에 안면거상, 코성형으로는 코끝 수술,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교정, 꺼진 부분의 지방 이식 이런 식으로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눈꺼풀 처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 계획을 세웠던 거는 상안검 성형하고 이제 이마거상을 나눠주는 건데요. 우선 눈성형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눈에 짓무름 같은 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안검 성형을 통해서 피부를 이제 조금 제거를 했고요. 이마거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안검에서 피부의 절제량은 그렇게 많게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 거상을 할 때 이분은 예전에 뇌경색을 앓았던 히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마 쪽에서 뭐가 당겨진다든지 그런 느낌의 불편감이 발생한다면 뇌경색을 앓았던 나쁜 기억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엔도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터널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본터널링을 하게 되면 절개 부위에 엔도타인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작은 형태의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실을 고정을 해서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 대신에 고정력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수술해도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해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눈 밑에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요. 눈 밑에 제일 깊은 쪽부터 보면은 안화 지방이 있고 안화 지방은 지방 재배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프라고 하는 다른 지방층이 또 있어요. 이건 수프 리프트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 근육, 눈둘레근, 알륜근의 근육의 리프팅 작업을 해줬고 네 번째로 피부 처리를 해줘서 4단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을 쿼드 플러스 하안검이라는 그 수술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를 모두 교정을 하기 때문에 눈 밑에 굉장히 유지 기간이 길고 또 요소별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것들이 다 좋아져서 좋은 느낌의 눈 밑에 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스프리프터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하안검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 리프팅 방식인데
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리프팅을 해주면 중안면이 꺼져 들어가는 느낌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술식이기 때문에 저는 하안검 수술을 할 때 특히 나이가 많은 분으로 갈수록 이 수프리프트 방식을 꼭 추가해서 커드 플러스 방식으로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도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애교살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안검 수술을 하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죠. 안검 외반. 이거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육에 리프팅을 해서 이쪽 외양각 쪽에 고정을 해주면 눈이 뒤집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술식을 꼭 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거상의 절개는 브렛나루 위쪽에 헤어라인에 숨게 되고 그리고 귀를 타고 내려왔다가 귀 뒤쪽으로 넘어가서 귀 뒤에 헤어라인을 타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절개를 하게 되고요. 절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스 거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안면 거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스는 피부 밑에 층이 되겠는데 이 층을 잘 당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박리를 하게 되고 피부 박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스마스를 이런 식으로 기획자 형태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스마스 밑부분을 또 박리를 해요. 그래서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박리를 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광대 밑에는 이제 광대 쪽에 유지인대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턱 근육과 이 스마스 사이에 또 이렇게 유지인대들이 또 붙어 있고 그리고 턱뼈 근처에 가면 또 유지인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마스 박리를 통해서 들고 아래로 들어가서 유지인대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피부 박리는 눈 주변으로 해서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스마스 박리는 이렇게 절개해서 들어가서 더 깊은 층까지 더 앞쪽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피부 박리가 이런 부분이라면 스마스 박리는 이 정도 크기로 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스 박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스마스를 위쪽으로 당겨주게 되는데 이렇게 당겨줘서 피부의 장력을 모두 스마스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주면 피부에는 장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절개선이 생겨도 흉터는 안 생기게 됩니다. 사실 흉터와 장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스마스에 장력이 다 걸리게 되면 피부에는 장력이 안 걸리기 때문에 흉터가 넓어지거나 하지 않고 실선 형태로 가늘게 남게 되고 흉이 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스마스에 리프팅을 하지 않고 피부에 모두 장력을 걸어버리면 흉터가 나중에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켈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흉터가 두꺼워진다든지 흉터가 넓어지게 돼서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 절제가 아니라 스마스를 잘 당겨서 유지인대를 잘 박리해서 장력을 모두 스마스에 걸어주는 방법. 이렇게 해줬을 때 흉터도 안 생기고 리프팅 효과도 좋고 오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옆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꺼진 부분, 앞볼 부분의 꺼진 부분 일부, 팔자주름의 이제 꺼진 부분, 그리고 앞볼 부분의 꺼진 부분에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해줬습니다. 코 성형에 있어서 코가 약간 길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높여준다기보다는 코끝을 조금 들어줘서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코끝이 내려오는 느낌 이런 거를 조금 짧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되어서 이런 술식을 추가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좀 넘은 결과가 되겠고요.